유럽의 경계어 인포그래픽스 사방세계의 제작 과정과 그 의미,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업과 기획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심포지아에서 학술팀 중에서 유럽의 경계어를 다루는 것 관련해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혼자 한 작업은 아니고요. 저랑 이제 김선미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지만 사실 표기가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저는 주로 그냥 작업,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 기획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워낙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학술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뭘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담담하게 작년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그 의미가 협업할 때, 학술과 협업을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그냥 쉽게 제 작업과 연결 지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예술 분야와 협업을 할 기회가 있으시거나 혹은 저와 같은 방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구나 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되돌미로 원래는 내일 또 진행이 된 되돌미를 제가 한 꼭지였어요. 근데 이제 제 부득이하게 상황이 안 돼서 오늘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고 왜 부르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작년에 했었던 작업인데 뭘 더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작년에도 또 비슷하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 학술에서 다루는 것들은 디자인은 사실 이렇게 뇌조를 받고 일을 하면 결과물 나면 끝이 나요. 그리고 뭔가 이걸 디자인적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경계어라는 언어 자체는 비록 저 작업은 끝났지만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경계어라는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도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일을 잘 받았을 때 처음에는 재밌겠다. 정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경계어를 내가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본다는 게 흥미롭다. 그리고 첫 미팅을 딱 나갔어요. 근데 다 배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저한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 쓰는 단어 너무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첫 회의를 마쳤어요. 두 번째를 또 마쳤을 때 조금씩 이제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서 저도 좀 이러한 방식의 협업은 되게 낯선 방식이었는데, 그 내용 자체를 함께 정리해가는, 보통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은 내용을 만들어 다 주신 다음에 제가 그거를 재해석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묻거나 하는 방식인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선생님들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 프레임을 보고 같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지만은 그것의 의미가 좀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지만 제가 했던 거는 부르타니아와 오시타니아, 바스코, 코르시카 이 네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다루는,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고요. 지도처럼 보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부르타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켈트어권, 프랑스 북서부 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옥시타니아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남부 쪽, 그 다음에 바스코 같은 경우는 스페인 내에 있지만 프랑스의 그 국경을 이렇게 국경을 접점지대라고 하죠.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코르시카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남동쪽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으로만 봐도 어떤 경계성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고, 저도 이 작업을 통해서 그냥 흘리고 지나갔던 단어였어요. 그냥 들어봤죠. 코르시카 들어봤고, 여행지 옥시타니아 알았지만은 거기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을 쓰고 있구나.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혹시 이제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와 다른 분야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인포그래픽이 뭐냐라고 이제 혹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정보를 알기 쉽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거든요. 인포그래픽의 의미가 그걸 시각화시키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 질문점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인포그래피 작업을 할 때 보통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해석 능력과 편집 능력이 중요한데, 과연 디자이너로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왼쪽은 이제 경계어에 대한 당시에 선생님들이 나눴던, 저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이고, 오른쪽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인포그래픽으로 개념들을 도출해냈는지 이렇게 그 과정을 보여주는 PPT고요.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유럽의 경계어를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 국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 연결을 지었다라는 거였어요. 행랑이라는 그 개념이 도입이 되었던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랑, 대문에 딸린 방, 그다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위한 방,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진인데요.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집안과 집 밖의 경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쪽과 저쪽 어떤 방향성을 또 이어주는 관문이기도 했었고,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뒤섞이는 점이지대라는 의미에서 행랑, 그 다음에 더 점점 더 확장되는 의미로 모든 경계를 자리한 넘나들고, 그리고 주인이 떠나는 하늘도 보면 언제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경계에 앉아서 서성이고 뭔가 불안하고 있는 그런 불안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이 행랑에 있었고, 이 행랑이라는 개념을 뭔가 글자와 문자로 경계어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경계어를 행랑과 연결시켰고, 각각의 지역에 따른 가장자리에 걸쳐 살고 있는 마을을, 이것이 경계어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유럽의 거대 담론과 미실 담론의 충돌 공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말들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경계어를 쓰는 사람들, 경계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경계어라는 것이 글자로 적히지 않거나 그 사용자들이 그 말에 대한 자긍심을 읽는 순간 소멸되는구나, 이런 것들. 사실 언어라는 것 자체의 그런 소중함은 중요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막상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저도 몰랐던 그런 개념들을 경계어, 행랑이라는 키워드로 제시해 주시면서 접했던 저한테 더 쉽게 이해가 가는,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또 반면에 잠재적 위기의 단계로 내몰려 있는 고비의 언어,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3번은 저도 조금 워낙 그 이론에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하이데거의 개념, 사방세계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뭔가 땅과 하늘, 여기 있는 것은 땅과 하늘, 신적인 것, 죽은 자들, 이 넷이 하나로 포개져 펼쳐지는 어떤 사방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할, 어떤 인간의 역할은 이 땅과 하늘, 신적인 존재, 죽은 자들을
을에 거주함으로써 뭔가 할 수 있는 소중히 보살핀다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이 사방세계까지 뭔가 확장되는 그 의미가 뭘까 좀 고민이 됐었고, 역시 어려웠지만 결국은 구원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뭔가 언어가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이 온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행랑과 경계와 사방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문자를 대하는 태도와 같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정리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김성민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일단 아주 보편적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안고 결국 우리가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유럽 전반에 걸친 소수 언어의 그런 특성들이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를 둘러싼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경계어라는 것들을 자체를 드러내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가지의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서로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같이 두고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게 다르고 같은지, 어떤 식의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뭔가 문자의 종말을 유예하고 보존하는 노력으로서의 기능을 뭔가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 행들의 말고 우리가 뭔가 인포그래픽을 하는 거의 의미는 우리도 같이 뭔가 유의하고 보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어떤 의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키워드는 그래서 처음에 키워드는 행랑과 경계어, 그다음에 사방세계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 끝에 경계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와 삶과 일상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그 다음 회의 때 또 가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나 풍성한 문화가 있었고, 또 그것을 지역 하나만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지식도 너무 풍부하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술과 이제 디자인의 본격적인 협업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 요소로 나타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 좋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경계어별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들께 30-40개, 나라로 30-40개 이미지를 이렇게 조십사로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제 텍스트는 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래픽 요소가 분명 필요한 부분이었고, 어떤 거를 글로 정리하고 어떤 거를 그림으로 정리해야 될지 저희도 약간 판단이 안 서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정말 막 보내주셨어요. 엄청 많이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취업 때에는 이것들을 계속 매핑해 나가고 그룹핑해 나가면서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문장, 어떤 휘장이나 국기, 지역별 깃발 이런 것들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자.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십자가도 다 다양하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복식, 옷을 입는 전통 옷들, 우리가 한복을 입고 있듯이 각 지역마다 뭔가 복식을 표현해보자. 그 다음에 지도, 건물, 풍경 등에서 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대표 인물, 마지막으로 음식,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 또 노래, 이렇게 총 7가지 카테고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의 의미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이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구분이 좀 더 잘 되는 요소도 중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자 표기 방식도 당시에 저희는 이제 이거는 잘 저희가 정해주는 문제는 아니었고 어떻게 그 인포그래픽에 표기를 할까 해서 많이 쓰는 표기 방식, 그다음에 본토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본토 표기 방식,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읽혀지는 한국어의 발음 표기, 그다음에 그때는 사실 못했지만 논의되었던 거는 중국어. 왜냐면 그때 작년에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더 한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로 뭔가 이것들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것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보통은 그 의뢰를 받으면 뭐 영어로 만들어주세요 혹은 뭐 한글로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저희는 보편적 표기, 본토 표기, 한국어 발음 표기 너무나 할 게 많았던 그런 또 방식이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뭔가 보여주는 키워드는 역사와 지리와 문화별로 정의하고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보여주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 아이디어로 전개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행랑의 설계도를 이제 이용을 했어요. 그 검색을 해보니까 행랑이 당시에 만들어질 때 혹은 최근에도 어떤 건축 설계를 할 때 이용하고 있는 그 설계도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행랑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설계도를 이용해서 각 문자별 영역을 구분해보자. 뒤에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선을도 떠올렸어요. 이게 지도를 보듯이 그 브르타뉴와 옥시타니아와 바스코와 코르시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경계들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라인, 선을 좀 도입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조금 재미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좀 내러티브를 개입시켜보자 였어요. 보통은 인포그래픽은 굉장히 보편적인 그 시각물이기 때문에 어떤 개성이 막 들어가거나 그런 작업물이 아닌데 저희는 아무리 이거 고민을 해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캐릭터를 좀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행랑을 넘나드는 행랑기계라는 작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지도 안에서 돌아다니는 여행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넣어보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방세계라는 의미는 조금 가볍게 저희가 해석을 했었고 이걸 4개의 구역으로 나누되 오갈 수 있는 통로, 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각각 연결되어지고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자인을 한참 배우고 있을 때 나왔던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던 그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신 민요, 가요 이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말이라는 그 글자라는 게 이제 말로 전해지고 노래하면서 뭔가 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파력도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포그래픽에 민요와 가요를 쓰면 좋겠다. 그때 주신 캐릭터 이름이 있었나요? 캐릭터 이름 그때 안 적어있어요. 안 적어있어요. 그냥 행랑계였던 것 같아요. 행랑계. 네, 행랑계. 그래서 그런 민요와 가요의 노랫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키워드는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 구분하되 라인을 도입해서 연결짓고 캐릭터를 삽입하는 거 이렇게 3가지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실 텐데 거기 보시는 그 파란색 그 인포그래픽이 저희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작죠? 이게 원래 큰 사이즈인데 이거는 패키지 넣으면서 좀 작게 뽑았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글씨도 많이 있군요. 나중에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포그래픽으로 얘를 딱 보면요 보통은 좀 복잡해요. 사실 왜냐면 이게 그 누구나 인포그래픽은 누구나 봤을 때 이게 뭔지 이해할 수 보통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물론 저희는 다 웬만하면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깔끔하게 뭔가 뭐 비교되거나 구분되거나 정확히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아니라 이 저희가 했던 걸 좀 펼치면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행랑 설계도는 요거예요. 이 바깥의 프레임인데 이게 행랑 설계도를 이용해가지고 쭉 디자인이 어떤 큰 프레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4가지의 쓰는 그 언어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각각 보시면 이렇게 틈을 줬어요. 어떤 사이 넘나들 수 있는 문을 만들어줘서 조그맣게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작은 여기 어디 갔지? 이렇게 행랑객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행랑객이 바깥 나라를 넘어가면서 마치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행랑객을 넣었습니다. 근데 아주 보편적인 인포그래픽에서는 이런 행랑객의 개념은 잘 안 들어가요. 오히려 좀 방해가 되거든요. 저희는 좀 일러스트레이션의 요소를 살려서 그런 내용을 더 많이 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캐릭터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제 사진, 이미지, 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이나 아주 간단히 보통 그러니까는 화장실에 이렇게 나뭇잎 표시 있잖아요. 보통 인포그래픽 하면은 그런 아주 단순한 지하철에 있는 표시라든지 그렇게 딱 명확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로 이 문화라는 걸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진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뭐 이렇게 색이 좀 어떠한 의상을 입었는지 색이 필요하거나 뭐 음식 같은 경우도 이 파란색이 아닌 컬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 텍스트 박스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민요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한국어 번역 같이 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좀 더 부각시키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와 지리를 배치를 시켰고 그거에 따른 설명은 이 넘버링을 따라가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설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로서의 의미를 가시화시키고 뭔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지도 그리고 이거가 압축된 분량이라서 이걸 통해서 어떤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 유럽의 경계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었던 그런 스토리가 좀 특화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보시면 이렇게 그 첫 번째 그림의 행랑객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펼치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문장이나 십자가나 동물, 그다음에 독식, 약간 신화 인물들, 음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어요. 좀 알록달록한 것들이고 그렇게 특징을 잡았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설계도의 구조, 그다음에 사진을 삽입시키는 거, 표기도 이제 이렇게 언어, 한글로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거, 본토로 표기하는 방법, 보편적인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표기되는 방법이 나눠가지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좀 잘 약간 이게 깨졌지만은 그 민요의 노래 가사하고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고요. 저 너무 또 막 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역시나 인포그래픽을 보통 요구하는 인포그래픽이 아닌 나름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도 스토리를 제안해 볼 수 있었고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가죠.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그게 좀 중요했었던 것 같고 감성에 호소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감성이냐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뭔가 보존하고 뭔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라는 거를 좀 감정에 호소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강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주의를 좀 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뭔가 우리가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거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뭔가 인포그래픽이라는, 그러니까 인포그래픽,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유럽의 경경 인포그래픽 작업이 어쩌면은 또 다른 언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제 첫 번째는 실제 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유럽의 경계어를 뭔가 국내 인문학적 성찰로 살펴보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그걸 시각화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학술계의 시선을 사실 이미지로 한다는 그 자체가 기회가 좀 드는데, 그리고 이거는 저와 작업뿐만 아니라 좀 이 심포지아 전체 행사의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것 같고, 또 성찰과 과정의 결과를 뭔가 말로서 쭉 얘기를 하고 글로 어렵게 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로서 인포그래픽이 좋았고, 이것은 어떤 당위성으로 얘기하자면 보편적인 말이긴 하지만 정보와 정보 속에 있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편집해서 결국 보다 알기 쉽게 보이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학술과 예술의 협업에서 인포그래픽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전달의 매개자로서 뭔가 학술과 예술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할 때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뭔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큰 그런 마음을 당시에는 품지 못했는데, 되돌미를 통해서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역할이 나름의 그래도 좀 그런 좀 이렇게 약간 분담을 해본 느낌?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을 가져가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고 읽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예술이 더 많은 역할을 분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또 당위성의 의미에서 뭔가 유럽의 경계어가 가진 그 가치를 통해서 언어 자체의 보존을 상기하는 또 계기였던 것 같아요. 유럽의 경계어가 멀리 느껴지지만 작업을 하면서 뭔가 한글을 보존할 수 있는 또 그런 식으로 의식이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초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초월은 조금 제가 거창하게 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 자체를 연결하고 넘나들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상이 개입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역할로서 저희 좀 시각 언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뭔가 학문으로서의 방법, 학문으로서의 이론이 아무래도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성이 갖고 있는 거를 좀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냥 자유롭게 상상을 덧댈 수 있는 기회였고요. 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 그거보다 끝났는데. 네, 그래서 상상을 덧대는 그런 역할이 좋았고, 학술의 관점을 이제 저희는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비교를 할 수 있는 뭔가 구체성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뭔가 좀 유동성 있게 그런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고 결국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프레임의 변화에서 본인에게 정보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어떤 생각, 개입의 틈, 차이를 주는 것,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또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 인포그래픽이라는 건 사실 이 종이 한 장의 어떤 같이 이 평면에서
자꾸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멀티미디어의 그 세계에서 이 인포그래픽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다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말을 알 수 없어도 내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알 수 없어도 그거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종이로서 뭔가 출력을 하는 것 이상의 더 의미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쉬운 점은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언어의 발화,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런 음악적인 실천, 지금 프린트를 했지만 뭐 웹에 들어갔을 때 이 지도를 여기 눌렀을 때 여기서 노래가 흘러나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10번을 뭐 눌렀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역사 같은 것들이 막 자료가 영상으로 제공된다든지 이런 식의 좀 멀티미디어 구축이 있었으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이걸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적으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지금 구글 맵으로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이론이라는 것, 연구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가상 어떤 현실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못다한 이야기들을 꼭 인포그래픽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관념적인 거, 아무리 이게 경계어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보가 저한테 있었는데 이거를 정리정돈하면서 거기에 뭐 행남과 사방세계 경계어라는 그런 좀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뭔가 가시화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뭔가 보편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 그 작업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그 학술과 예술의 협업을 제가 조금 고민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다른 언어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잘못 해석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뭔가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사고가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서 결국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잘못된 해석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책임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학술과 예술가의 협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좀 떠올리게 됐었고요. 결국 그 소유의 너무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좁히려면 제가 작년에 그런 처음에 힘들었었던 그 회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표면적으로 이런 경계가 있구나 라고 작업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나눴던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때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태도들, 그다음에 저 역시도 내가 그런 거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기까지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성립하기까지의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게 좀 이 학술과 예술의 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버전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거 상상을 좀 그 뒤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되돌리기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냥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냥 좀 까먹고 있었죠. 근데 다시 이 심포지아가 하고 이번에 그 기회를 주셔서 맞아. 그때 그런 얘기 했었고 이런 게 필요했었지라고 같이 얘기를 했어. 같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성민 씨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미디어 구축까지는 사실 저랑 그 김성민 씨가 할 수는 없는 역할이어서 아마 좀 더 기술적인 협업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녀들도 혹시 지금 보고 계신가요? 거기 들어있는 미녀들이 네네. 보고도 있었는데
아, 오늘요? 네. 네, 오늘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네. 네. 그 인포그래픽스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던 것 같고, 학자와 예술가, 디자이너의 진짜 수평적 콜라보레이션이 되고 서로 간의 이득이 되어야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다 뱉어내고, 디자이너는 그것을 그냥 구현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일방적 소통이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콜라보레이션의 개념까지는 못 갔던 것 같은데, 네. 하시면서 그런 수평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학계에서는 무엇을 얻었는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쓰다 보면 제일 마지막 결론에 표를 하나 그리면 이 논문이 다 일목요연해지거든요. 이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인포그래픽스로 하면 거꾸로 학자도 나의 설명이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거를 일반인에게 설명하려면 이런 걸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 경결을 하신 분들은 디자이너로부터는 무엇을 얻었는가, 또 디자이너는 또 학자로부터 무엇을 얻었는가, 저는 그게 콜라보레이션의 달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말씀 좀.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관계적인 부분, 그 갑과 을의 관계는 제가 아마 나이가 더 어리고 처음 일 시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좀 이 협업 자체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되게 어린 나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아마 처음에 쉽지 않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그걸 저한테 연결해 주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획이 필요한 인포그래픽 작업이라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은 디자이너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편집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겠지만, 아마 제가 이제 뭐 큐레이터를 하거나 전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조금 가능하지 않았나. 오히려 예술가적인 어떤 마인드라기보다는 그게 좀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점은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과, 이렇게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 자체를 오히려 그 디자이너보다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술과 예술가의 협업 사이를 오히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자가 있었으면 훨씬 수월하게 됐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언어를 전달해주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 내용을 좀 정리를 착착 해주던가.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체계적이지는 또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에 약간 더 잘하는 어떤 매개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관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되돌아봤을 때 이게 결과물로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과정 작업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었던 기회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 시간 넉넉히, 왜냐면 이것만 하면서 저희는 또 생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뭐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었고, 학술계에서 보는 거는 부원 선생님이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술계에서 판단하는 예술가의 협업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술가로서의 협업을 하는 관점을 말씀드렸고, 네, 어떠셨는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들도 뭔가 이렇게 좀, 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네. 어느 분이 대답을 좀 해주시고, 사실은 여기에 참여했던 분 교수님은 지금 안 계시죠? 그죠? 네,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네. 질문을 이어서 더 하자면, 사실은 학자와 디자이너 사이에 뭔가 매개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근데 매개자가 제3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학자가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디자이너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덕목을 개발해야 된다. 교수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소통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지에 대한 감각까지 얘기함으로써 학문도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학문이 글로 표현하는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인포그래픽스까지 얘기되니까 어떤 식으로 인포그래픽스가 구현되는 것을 보면 아, 내가 설명을 요걸 좀 더 부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업을 통한 상호 발전이 난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느냐라는 것은 1차적 목표고요. 사실은 학문이 이렇게 인포그래픽스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콘크리트한, 좀 더 소통 가능한, 좀 더 새로운 장르의 이런 걸 발굴할 수 있으면 저는 이거에 의미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한 1000년 된 장르잖아요. 뭐 한 종이로 치면 한 구텐베르그가 얼마 됐나요? 한 400년 되니까. 뭐 한 600년 됐다고 쳐봐요. 600년 된 장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루터가 무슨 쫙 써가지고 교회당에 붙이고 했던 게 200년 됐나요? 300년 됐나요?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한 200~300년 전의 장르를 그대로 나는 계속 왜 우리는 사용할까? 사실은 카톡에서 요즘에 그 넘기면서 보는 것들 많잖아요. 예. 뭐 이런 장르로 만들어서 나는 이 내용을 그냥 동영상 필요 없이 내용만 카톡으로 볼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게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캐리지를 갖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우리도 좀 그런 장르를 좀 다른 학술단체보다 먼저 실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 장르를 해야지 일반인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갖고는 그냥 연구실, 교수님 연구실에 한번 걸어놓고 조교가 한번 붙일 때 보고 아무도 안 보나. 아니 근데 그거를 사진을 찍으셔서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예, 저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올리는 미디어의 특징과 우리가 작은 뉴스로 카톡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포맷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전공이 산업과학입니다. 비즈니스적 니드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그 인포메이션적 역할에 공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스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어떤 철학적인 또 관념, 뭔가 비즈니스 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중간에 매개해주는 코디네이션이죠. 그거는 그래픽 기술이 아니고 이 절차적인 설계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감각에 대한 프로듀싱하는 이런 역할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지금 얘기하시는 카톡에서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런 다양한 GIF나 동영상 아니면 고정 아이코닉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기술을 어디다 갖다가 쓰면 제일 좋겠다라는 이런 브로커들이 이제는 미래의 산업의 핵심 역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컨덕팅하는 이런 지휘자들의 역할이 미래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되지 않겠냐. 이제 직접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자꾸 진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마땅히 없으니까 자꾸 육성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그런 새로운 분야를 참조하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 산업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인프라들,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매개적인 역할, 또 영역을 넘나드는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로서 자꾸 육성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을 교육과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 기회를 창출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지금 심포지아라는 것들도 그런 거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서로가 어떤 기회, 지금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기회를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그 재능을 발굴하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재능들이 누군가 필요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심포지아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 굉장히 좋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것이 실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대중적이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만족을 만드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얘기라 이거죠. 누가 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뭐 어떤 학생 하나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거든요. 네. 봄내야 선생님하고 이 작업을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창현 선생님께서 거의 강권하시다시피 협업을 요구하셨는데 학술 감독으로서는 그게 좀 예사로운 말씀은 아니셨어요. 실천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당시 지난해에 우리 예술 감독님하고 좀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봄내야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서 저도 이제 학술 쪽에 네 분을 섭외하고 이쪽에 두 분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해오던 인프라피스 작업을 협업 1회 때 했었는데 1회 때는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학술 쪽에서 명령을 주고 디자이너는 그려내는 거였거든요. 그 결과는 아시겠죠?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닌 형태가 됩니다. 물론 정보력은 좋지만 가치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학술 쪽은 정보를 주고 설명을 하고 그거를 디자이너가 만든 뒤에 학술 쪽에 다시 보고 피드백을 줘서 2번, 3번, 4번 정도 이걸 업데이트 나가면 어떻겠는가. 실제로 시간이 없다고 하셨던 이유는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근데 3개월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유가 그 그림 하나 가지고도 또 음식 하나 가지고도 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4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 모든 작업을 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게 지금 이동규사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너무 멀고요. 해낼 분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걸 수행할 분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과정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인포그래피를 보면서 아까 이동규 선생님이 암각화 네. 그게 떠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거 아주 원시 시대의 건데 다시 시각적으로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걸 또 그리고 또 미래 시대에 이창현 교수님이 제시해 주셨듯이 뭐 디지털화된 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또 방식의 새로운 유형의 이제 인포그래피가 또 예상되겠죠. 앞으로 점차로. 네. 오늘 그러면 이로써 봄노야 선생님의 지난해에 진행되었던 인포그래픽스 사방세계 제작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